부분을 오픈 MSA라고 하는 저희 자체만의 이제 방법론 특허를 만들어 놓은 방법론 설명을 좀 드리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 MSA라고 하는 방법론은 큰 개념은 좀 말씀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웹 3.0이랑 그다음에 AI 쪽과의 진화된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 지금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 그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 그다음에 MSA 방법론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제목 잠시만요. 제목 첫 제목 보시면은 키는 어차피 오페이가 갖고 있는 사상이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IT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특정 밴드로 락인되지 않은 형태로 기업들이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혁신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큰 그림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 설명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그다음 리눅스 쪽 재단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방법론에 대한 소개, 이게 어떤 차별성과 특별성이 있는지, 특이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와 연관돼서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오픈소스 케어팩, 그다음에 전반적인 오픈소스 MSA에 대한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크게 네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게 오픈 MSA라고 하는 건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MSA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기업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인데 뒤에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은 그냥 맞춤형 설계,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오픈소스를 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술 자문. 그게 이제 오픈소스 케어팩이라는 걸 서비스로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대한 리셀링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오픈소스 관련된 공인교육센터 사업을,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회사 설립한 이후로 리눅스 재단의 역할을 좀 하다 보니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리눅스 재단과 OSC와의 어떤 공식적인 약간 바이어스된 형태로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긴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리눅스 자체가 갖고 있는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가져와야 되고요. 이거를 레버리징 하면서 좀 더 상업화시키는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 OSC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픈 MSA에 대한 설명인데 아마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MSA라는 건 다 알고 있더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현대화라는 컨셉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모노리틱 되어 있는 거를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다 잘게 잘게 쪼개서 기능별로 아니면 도메인별로 아니면 그 역할별로 쪼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분산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MSA의 시작의 출발이거든요. 이 쪼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두 가지 예를 들게요.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잘게 잘게 작은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컨테이너라는 컨셉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를 일정 부분을 띄워서 보면은 그 안에는 다양한 컨테이너들, 쪼개는 조각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간에 통신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를 보면요.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 아마 보실 거예요. 지금 작은 스팟이 움직이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트래픽이 움직이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의 작동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복잡한 것들에 대한 컨테이너로 굳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MSA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 컨셉을 가지고 보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성이든, 그다음에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든, 그다음에 레질리언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로서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최적화시키는 형태로 쪼개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컨셉트였죠. 첫 번째는 어떻게 쪼개냐는 얘기고, 두 번째는 쪼갠 것들을 어떻게 잘 작동시키냐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은 쪼갠 것들을 일반적으로 MSA 컨셉에서 볼 때는 당연히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두 번째 밑에 보면은 이 쪼갠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잘 엔지니어링 할 수 있냐라는 컨셉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MSA의 설계 방법론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짙은 색이 있고 짙은 파란색, 그리고 옅은 색이 있어요. 쪼개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I, 그 다음에 인스턴스 A, 인스턴스 A하고 B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실제 쪼개는 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전체 MSA 아키텍처 구조상에서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MSA에 대한 어떻게 쪼개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이 쪼개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도메인 드리븐도 있고, 이벤트 소싱도 있고, 뭐 CQRS, 서큐트 브레이크, 다양한 그 개발 방법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쪼갠 다음에 이들을 좀 엔지니어링하는 파트 부분이 옅은 세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이 형태에 대한 걸 기반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들이 보면은 실제 MS의 방문론은 지금 보시는 이 파트너 구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은 첫 번째는 맞춤형 인어 설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쪼개는 거에 대한 개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인어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MSA 설계가 있고요. 개발 환경 구성, 개발자 가이드라인, CI/CD 체계 구성, 공통 기능 지원, 개발자 기술 지원. 즉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어떤 SI성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 개발자들이 MSA로 쪼갰을 때에 대한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MSA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저희가 하고 개발자들에게 그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구성해주고 실제 개발자들이 개발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가이드해주면서 CI/CD 체계를 같이 구축하는 형태죠. 이게 이제 드디어 얘기한 MSA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옅은 세계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엔지니어링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우터라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우터에는 지금 큰 꼭지에서 보면 CI/CD 파이프라인도 있고 모니터링, 뭐 컨테이너 관리, 스토리지, API 관리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거는 엔지니어링 파트고 조금 옆에 있는 진한 부분은 개발 설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 도메인, 실제 그럼 개발자 분들, 특정 도메인에, 예를 들어서 인사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분야 매니팩처링 쪽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그쪽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스페시픽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설계에는 참고를 하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쪽에 대한 거를 깊이 있게 인게이지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잘 MS의 설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설계하는 형태고 때에 따라서 가이드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최적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음, 요거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단에 있는 거는 이너 쪽 부분이고 아랫단은 아우터, 즉 엔지니어링 파트 위에는 설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픈 MSA라는 방법론의 이너 모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 패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드리븐이든 CQRS든 이벤트 드리븐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식으로 설계에 대한 거를 잘 MSA 마이크로소프트를 쪼갤 수 있는지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좀 부분이고 밑에 커먼 모듈들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스프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거 패키지 모듈, 프레임워크 모듈, 테스트 모듈, 로깅 모듈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들 또한 이쪽 관련해서 개발자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개발 쪽 관련 부분과 같이 밀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실제 CI/CD든 데브옵스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API 모듈, 아이덴티티라든가 백업, 그다음에 퍼시스턴스 모듈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이거를 모듈들을 어떻게 잘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것들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너 모듈 쪽, 그다음에 아우터 모듈. 저희들이 지금 오픈소스 케어팩 뒤에 좀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케어팩의 부분은 대부분 다 이너 모듈 쪽에 아우터 쪽 밑에 보시는 이쪽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인원보주 쪽으로 저희가 좀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올라가서 조금 더 오픈소스 케어팩을 좀 더 확장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js라든가 관련된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들 스프링이라든가 쪽도 같이 이제 지원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어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본 거예요. 아까 잠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 패턴 모듈에 대한 것들 쭉 라스트에 있고 이 중에서 보면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사가 패턴이든 여러 가지 캐시 있긴 하지만 액션이라는 게 있고요. 액션은 실제적으로는 오픈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벤더의 솔루션인데 오픈 코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다 풀려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 오픈돼 있습니다. 얘는 액션이라는 거는
CQRS의 방법론을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희 X는 저희 쪽이랑 이제 파트너십이 돼 있기도 하지만 오픈으로 풀려 있기 때문에 엑슨 케이스는 해외는 좀 많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 엑슨에 대한 걸 가지고 CQRS로 실제 국내 CQRS 형태로 MS에 설계한 케이스는 하나는 제가 뭐 들어본 것 같은데 거의 아직까지는 적용된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먼 모듈에 보시면은 인증이라든가 메시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프레임워크에는 잘 아시다시피 프론트엔드, 백엔드에는 다양한 서비스들, 랭귀지들 있고 패키지 모델이 있고요. 옆에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개발자 지원 시스템들 이런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인어 쪽에 대한 오픈 MSA 방법론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밑에 들어갈게요. 밑에 이제 아우터 쪽이죠. 아우터는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아우터 부분은 아마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익숙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뭐 길랩이나 HFRoxy 그다음에 이스티오라든가 아르고스기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현재까지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CLCF 재단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커미트, 그러니까 가장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최신 업데이트 받으면서 이게 향후에는 기술에 좀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겠다. 얘는 어떤 거에 장점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HFRoxy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콩도 쓰기도 하고요. 파이크도 쓰는 데도 있고 크라켄디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의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필요한 이커머스 이런 데는 타이크나 또 크라켄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타이크를 많이 쓰는데 트랜잭션이 되게 많은 경우에 근데 크라켄디는 사실 뭔가 커스텀 작업이 사실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타이크에 비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게 유동적으로 커스텀을 잘 할 수 있게 좀 만드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엘사 같은 고객사 이커머스 중에 엘사 같은 경우는 타이크를 쓰다가 이 크라켄디를 다시 검토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회사인 우리나라 몇 개 전자회사 안 되죠. 메이저 전자회사도 크라켄디에 대한 관심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의 입에 맞게 입맛에 맞게 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이유로 저희가 API 쪽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고객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에서 다르기 때문에 모듈의 영역은 비슷하지만 그에 맞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일단 내재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는 이제 오픈 MSA의 아우터 모듈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왔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미나요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블록스토리로 미나요 쪽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S사 우리나라 제일 큰 S사죠. S전자죠. 그쪽의 부서에서 미나이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꽤 많아서 그쪽에 대한 것도 같이 저희들 서포트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오픈소스긴 한데 이쪽에 대한 정책 자체가 조금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풀려 있는 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쪽 내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나이어도 저희들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외에 뭐 레디스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벡터 또 뭐 다양한 것 저희들이 이제 예거라든가 요즘에 엘라스티서치는 이제 대부분 안 쓰고 오픈서치 쓰고 있죠. 그래서 오픈서치를 지원을 같이 하고. 그다음 밑에 좀 내려보면 렌처가 있죠. 렌처가 수세 인색이 전부터 저희는 글로벌 쪽에서 수세 렌처랩스 때부터 저희와 전략적 파트너를 했기 때문에 렌처 쪽은 저희들이 그나마 제가 자부하기로는 국내에서는 뭐 렌처를 저희가 제일 많은 경험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렌처 쪽 가지고 많은 고객사들한테 저희들이 구축도 하고, 또 수세 통해서 어떤 서브스크립 형태로 재팔매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픈시프트도 같이 하게 하는데, 노마드 같은 경우도 실제 사이즈가 좀 작은 형태인데, 복잡한 캐릭터를 쓰고 이렇게 써서 해야 되냐, 그런 경우는 이제 노마드라든가 그런 형태로 저희 제공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아우터 쪽에 대한 부분, 데브옵스 쪽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신규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반영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옆에 하나 보시면은 애도 서비스예요. 이거는 실제 오픈 소스이긴 한데 오픈 코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클로즈 소프트웨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고객사들이랑 쭉 하다 보니까 고객사들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듣다 보면 이런 거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좀 좋겠다. 뭐 예를 들어 그램린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객사들이 좀 있고, 그램린은 케어스 엔지니어링 쪽 관련이에요. 실제 이전 케어스 쪽 관련된 거, SRE 쪽 관련된 관심 있는 고객사들이 점점 많이 생겨서 저희가 그램린 쪽에 현재는 지사 역할도 하고 있고요. 촌파이자 지사 역할도 하고 제공하고, 타이게라는 뭐 아시다시피 칼리코를 만든 리딩하는 기업이죠. 다음에 뭐 솔로는 이스티오에서 나온 사람들이 설립을 해서고, 약간은 좀 엔터프라이즈 애드온 솔루션으로 저희들이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그에 맞는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같이 합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아우터 모듈 현재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그럼 과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차별성을 보면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오픈 MSA 방법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즈리 커플링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많은 오픈 소스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옅은 색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너에 있는 모듈이든 아우터 모듈이든 간에 각각의 필요한 것들의 모듈이 실제적으로 타이트하게 묶여 있지 않고요. 루즈리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어,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솔루션 벤더 제품들을 보면은 특정 어떤 오픈 기술들을 선정한 다음에 걔를 완전 정합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타이트하게 묶여 있는 건데 이게 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이 계속 증가함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특정 어떤 기술에 타이트하게 이게 커플링 되는 것들은 사실 고객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또 혁신하거나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루즐리 커플링 형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법론을 만든 게 지금 이 두 형태의 방법론과 일반 벤더와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점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루즐링 커플링 되는 것만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그럼 과연 제대로 다 검증된 거야? 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제대로 잘 연동이 되고 그게 문제 없이 되는 거냐? 실제로 저희들이 이 각각에 대한 프로젝트, 각각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부분은 CNCF 재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리서치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성숙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이거를 가지고 묶으면 현재 기술이 기업들이 움직이는 트렌드나 기업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가장 반영하기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쭉 4개 정도 있어요. 그럼 실제 이게 테크니컬 웨다라는 CNCF에서 제공하는 데고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cncf.io 들어가시면요. 현재 지금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고 트라이얼로 하고 있는 게 뭐고 실제 많이 어댑션이 돼가지고 실제 많이 쓰고 있는 건 또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요. CNCF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각 기술들이 과연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좀 더 트렌드에 맞는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좋은 괜찮은 형태로 모아서 이거를 루즐에게 커플링하는 거를 실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고객한테 딜리버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딜리버리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죠. 그냥 뭐 CI/CD 해줘, DevOps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DevOps 환경 윗단에 개발을 AI 형태 AI 개발을 할 거야. 위에다가 이커머스 트랜잭션이 많이 필요한 걸 서비스에 얹을 거야.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A사, B사, 고객사마다 얘는 API를 얘 대신 얘를 써야 되겠다. 이게 좀 더 좋은 거니까 좀 낫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고객사를 듣고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로즐 커플링 되는 거를 하나의 약간 타이트 커플링한 형태로 종합 작업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요즘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마존이든 AWS든 애저든 GCP든 실제 저희가 이쪽 세 개 쪽에는 저희들 파트너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스페셜라이즈도 있어서 그들과 정합하는 작업까지 같이 해서 실제적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최적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좀 더 빠른 혁신과 유연성, 그 다음에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락인도 있긴 하지만 락인 되는 거에 비해서 그 기회비용이 역시 많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프라미스에 들어가 있든 온프라미스에 대한 것들은 기왕이면은 오픈소스가 상당히 빠른 혁신과 고도화 기술도 고도화되고 보안성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안정성이나 성수도가 좋기 때문에 점점점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CNCF 재단에서 움직이는 글로벌 트렌드고 같은 회사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가까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오픈 MS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케어팩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이제 한 30개 이상 정도 저희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어, 어, 국내에는 뭐 메이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저희 쪽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음, 이거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지만 뭐 L사 되게 큰 L사 대기업 그다음에 S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에서도 저희 거 쓰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저희 쪽 서비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뭘 제공하냐라는 걸 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너희가 그러면 오픈소스 어떤 거 제공해? 라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색깔이 아마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의 역량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대부분 아우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위쪽을 좀 보면요. 소나큐브나 더커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AWS 쪽에 있는 EKS라든가 ELK라든가 이런 쪽을 쭉 하고 있고 카프카 그다음에 엔진엑스 이제 개발 쪽 레벨의 노드.js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현재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저희들 내부 역량을 통해서 그다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재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고객사들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 서비스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자문 서비스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 기존에 만들어 놓은 H사 같은 경우는 매니팩처링 큰 사는 H사의 IT 자회사에서 MSA로 디자인을 했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개선 컨설팅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면에서는 나름대로 글로벌 인지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림 쪽을 가지고 자세히 진단을 해드리고 다음에 오픈소스 보안성 취약성 진단 같은 경우는 소나타입이라는 곳을 하고 소나타입은 저희가 국내 총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타입 쪽은 많은 고객들이 요청하고 있고 성능 진단 퍼포먼스가 얼마나 잘 나오냐 스피스케일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단 컨설팅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로 웹사이트에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한 지가 지금 꽤 됐고요. 고객사는 점점 이제 계속 늘어나고 리드는 계속 많이 들어와서 현재는 KT 클라우드, NH 클라우드,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지금 올리는 중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KT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 보시면은 오픈소스 케어팩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은 돼 있고요. 이걸 통해서 들어온 리드도 꽤 많이 저희들이 들어와요. 여기 안에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거를 쭉 리스트해서 저희가 이걸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어,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또한 저희가 같이 오픈소스 케어팩이라는 서비스 형태에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걸 이렇게 쭉 리스트해가지고 실제 어떤 서비스 제공하고
뭐 비용을 이렇게 제공한다. 비용 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국내 로컬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저희들이 좀 계속 마켓플레이스 등재하고 그쪽에 대한 리드도 계속 들어오면서 일단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거를 저희도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트렌드나 고객 의상을 배우면서 저희들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소스 케어팩이라는 표현 자체의 텀은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픈소스를 엔터프라이즈 벤더들 또한 오픈소스 케어팩 서비스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어, 수세 캐노니컬도 가지고 있고 F5도 갖고 있고 레드햇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그들을 또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케어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저희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레딧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쪽에 서비스 레벨이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적용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서 한 시간에 한 크레딧이 소모가 되고요. 온사이트 갔을 때는 한 시간에 두 개의 크레딧이 소모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레벨마다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레벨이 좀 차이가 있고 각 형태마다 저희들이 제공하고 1년 기준으로 1년 기반으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로 봤으면은 보통 유지보수도 1년이긴 한데 유지보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게 정기적인 정기 점검 말고는 그 외에는 사실 크게 뭐 문제 없으면은 뭐 자주 병원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이걸 더 선호하는 형태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크레딧이 소진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다음 해에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남아있으면 그 크레딧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저희들이 제안받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뭔가 좀 고도화를 하자. 그럼 실제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유지보수로 생기는 거에 대한 걸 좀 더 비용, 유지보수로 통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잘 쓸 수 있으려면 오픈소스 케어팩 서비스를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케어팩을 다 써서 크레딧 다 쓰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추가 크레딧 구매를 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보여드린 거고요.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픈 MSA라고 하는 방법론은 사실 이게 저희 회사의 사업 전략이랑 같은 인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글로벌 오픈소스 집단 지식이라는 개발자, 실제 재단에서 움직이든 뭐 깃허브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오픈소스들 움직임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실제 저희 OSC라는 회사가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유닉스 파운데이션 밑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그중에 요즘에 많이 핫한 CNCF 재단도 같이 비영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배우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상업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OSC와 리눅스 파운데이션 간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단지 내부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저희 OSC 내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내재화시켜서 그걸 상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든 CNCF 재단이든 어느 누구한테도 중립 입장에서 모든 재단의 활동과 그다음에 오픈소스 실패에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실제 고객한테는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거를 제공을 같이 하고요. 아까 세두의 첫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IT 자율성, 독립성 같은 데서 특정 CSP나 이런 걸 막힌되는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작업.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 그래서 보통 저희들 고객사 중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면서 그 위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VM 레벨만 쓰고요. 그 외에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갖고 있는 다양한 사스 파스 플랫폼을 쓰지를 않고 저희들의 도움과 저희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VM 위에다가 오픈소스로 어떤 저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VM들은 사실은 피지컬한 VM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사들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세 가지 장점을 항상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많은 요구사항이나 이런 쪽 오픈소스 관련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오페이든 오페이의 멤버사분들도 같은 디렉션이라고 보고 있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실제 지금 우측 밑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오픈 솔루션 기업들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국내에는 아직은 없긴 한데 아시아 쪽이든 글로벌하게 한참 막 뜨는 신기술에 대한 걸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먼저 건설한 컨택을 통해서 그들의 기술들을 먼저 습득하고 이게 한국 시장 마켓이 맞을지에 대한 부분을 내부 검토해서 맞다고 판단되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요. 파트너십을 맺고 파트너십 맺는 과정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맺고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것도 풀리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오퍼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ES 전략이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꿈은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이노베이션 있죠.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래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움직이고 있고 기업과 사람과 정부와 환경의 움직임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픈 MSA라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추얼하게 움직이는 이 큰 그림의 코어의 움직임이고요. 이게 이제 웹 3.0과 그다음에 AI에 대한 LLM AI에 대한 부분을 좀 확장시키는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차피 랭귀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열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챗 GTP 이제 4 나온 이후로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랭귀지는 사실 아예 원래 그 전부터 문제 없었지만 4 있을 때 3.5 때부터 근데 좀 더 랭귀지를 떠나서 아시아 시장에서 좀 더 이 오픈 MSA라는 철학이랑 그다음에 이거에 방법론이 실제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회사가 가고자 하는 사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소개에 가까운 수준으로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오픈 MSA라든가 오픈 소스 케어팩에 대한 얘기인데 기술적인 디테일한 사항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Q&A로 좀 더 답변을 드리는 게 아마 여기 좀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어, 기술분도 계시겠고 전략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뎁스 있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저희 쪽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과연 뭐 어떤 질문이나 문의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